질문해 보세요. 27번. 27번? 똑같아요? 27번. 자, 증가함수 극대극소는 일단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미분을 했겠죠?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2x 플러스, 그 다음에 2k 2의 x 그대로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근을 못 구하는 거지? 벌써 잘했어. 진짜? 뒤에도 있어, 뒤에. 자, 이제 이거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K를 모르니까 0을 못 구해. 그치? 만약에 K를 안다면 지수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K를 모르니까 0을 못 구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의 x를 보통 t로 치환하죠?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지수함수는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치환할 때는 언제나 양수란 조건을 꼭 써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t로 치환하면 2t제곱 플러스 2k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2로 나누면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셨죠? 자, k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를 써서 풀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지? 당연히 2차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읍시다. t값이죠? 그렇죠? t는 알파, 베타라고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t가 뭐야? 2x가 t거든. 그치? 2x가 t니까 두근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2의 알파, 2의 베타 이렇게 잡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x값이야, x값. 근데 여기 이거는 t의 방정식이니까 t는 아, 미안. 이가 아니지. 이 2죠. t는 2x야. 그러니까 이제 x가 알파, 베타면 2의 알파, 2의 베타가 두근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니까 두분의 2의 알파, 그 다음 플러스 2의 베타,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죠. 이해되지? 두분의 곱은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죠. 이거는 a분의 c니까 1이겠죠? 이걸 다시 쓰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겠죠? 곱하기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겠지? 관계식을 만들기 위한 거야. 이거하고 이 두 식이 나오죠?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극대극소값이 뭐야? 2의 알파, 2의 베타가 극대극소라는 건 알죠? 그렇죠? x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 알파, 베타는 x값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두근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뭐야?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 t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2알파, 2의 베타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근이라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럼 F알파는 얼마입니까? 극대값, 극소값, 어떤 게 극대, 극소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더하랬으니까. 그래서 알파면 2에 2알파 플러스 2K
2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2가 아니라 2 알파죠. 이렇게 되겠지. 베타면 2의 2 베타 플러스 2K 2의 베타 플러스 2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기호가 어렵고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많이 풀었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이제 식을 간단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히 하라는 얘기야. 복잡할 뿐이지.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2의 2 알파 플러스 2의 2 베타 플러스 2K로 묶으면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 이렇게 되죠. 플러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이게 38이다 이 말이지? 극대복사를 더하면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이다 이 말이겠네? 괜찮지? 어. 자, 이거는 0이죠? 앞에서 이거 0이잖아?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K네? 이거는 마이너스 K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2의 베타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거는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K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겠네.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0이야,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앞에 거는 K제곱 마이너스 2고 K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곱하면 마이너스 2K제곱은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지? 음,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이죠? K 제곱은 36이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죠? 몇 가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K가 어떻게 되죠? K가, 이게 이제 지수함수니까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인데, 마이너스 K도 그러면 양수가 나와야죠? 그럼 K가 음수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응. 그래서 K는 음수니까, K는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풀어야지.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더 쉬운 방법 없습니다. 당연히 지수방 정식을 풀어야겠다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치환해서 2차로 고쳐서 풀어야 되겠다. 수원 내용이지. 수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 음, 단서?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또.
64번. 64번.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뭐 쉽게 얘기하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지면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이 얘기죠? 그래야 극대극소가 나오겠죠. 극대극소는 f 프라임 x가 부호가 바뀌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0이 되는 점이 아니라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분해야죠. 그렇죠? fx라고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는 2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4a 2x 플러스 8이죠? 여기까지는 됐지? 자,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 구해야죠? 그렇죠? 0이 되는 값 구해야 돼. 자, 2로 나누면 2의 2x 플러스 2a의 2x 플러스 4는 0이죠? 아까 그 똑같죠? 지수 방정을 시키니까 치환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는데 지수함수로 치환하면 반드시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필히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빠뜨렸다, 그럼 감점이야. 그래서 꼭 써줘야 돼. 그럼 이제 뭘로 바뀌어? 2차로 바뀌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4는 0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제 이거의 두 군이 뭐야? 2의 알파, 2의 베타지? 그렇지? 이거의 두 군이 2의 알파, 2의 베타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극대극소값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모두 가질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의 두 군은 반드시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때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실근의 보호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보호가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두 분이 모두 양이다. 또는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음이다. 또는 세 번째, 두 분의 보호가 다르다. 이게 실근의 보호죠? 그렇죠? 이거하고 유사한 게 뭡니까? 근의 분리지. 그렇지? 우리가 실근의 보호는 원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둘 다 원점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있거나 원점이 기준점이야. 근데 근의 분리는 뭐야? 임의점이 기준점이죠. X,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 P보다 작다, 두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그건 근의 분리입니다. 자, 실근의 부하고 근의 분리는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워져야 될 게 있어. 두근이 같은 쪽에 있으면 무조건 몇 가지를 본다? 세 가지를 본다. 두근이 같은 쪽이 아니면 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두 분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세 가지를 본다. 두 분이 같은 위치가 아니면 한 가지만 본다. 그럼 근의 분리도 똑같아. 그렇지? 두 분이 P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같은 위치가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왼쪽에 있거나 둘 다 P와 Q 사이에 있거나 두 분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세 개를 보는 거고 같은 위치가 아니면 한 개를 보는 겁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보는 부호는 어떻게 되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판별식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야. 자, 서로 달라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죠. 두 분이 모두 양이니까 더한 것도 양, 곱한 것도 양. 이게 세 개가 공통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죠? 두 분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근이 모두 음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두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음이겠죠? 두근의 곱은 양이겠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개를 더하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합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면 곱하면 음수죠? 그리고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두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가 음수란 얘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따져라? 첫 번째를 따져라 이런 얘기죠. 두근이 모두 양일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따져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두번의 합, 두번의 곱, 판별식 세 개를 따지라는 얘기구나. 자, 두번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번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는, 양수다지? 그럼 a는 음수다가 나오겠죠? 그렇죠? 첫 번째 조건, 두번의 합. 두번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번째, 두번의 곱. 두번의 곱은 a분의 c니까 4죠? 4는 당연히 0보다 크니까,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좋겠죠.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다죠. 그럼 바깥범위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2보다 크다죠. 근데 A가 음수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겠지.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실근의 보호야, 실근의 보호. 이렇게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실근의 보호. 실근의 보호하고 비슷한 게 뭐야? 근의 분리죠? 그래서 근의 분리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의 분리는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임의의 점이야. 그래서 원점이 아니고 임의의 점. 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아니면 두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면 전부 다 근의 분리로 푸는 거야. 자, 근의 분리로 풀 때도 두근이 같은 쪽에 있으면 몇 가지로 봐준다? 세 가지로 봐주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뭐뭐뭐 보는 거야? 기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의 분리가 나오면 두근이 같은 쪽에 있으면 세 가지로 봐준다.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실근의 보호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외웠죠?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언제나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해빈 57번. 해보니까 어때? 삼각함수가 어렵죠? 삼각함수가 항상 어려워요. 삼각함수는 부호 따지기도 어려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호를 따질 때, 0이 되는 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수인데, 부호 따지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에서 0이 되는 값, f'x가 0이 되는 값을 넣어봤더니 양수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극소란 얘기죠. 그 점에서. 이해되지? f'x가 음수야. 음수면 이참수를 생각했을 때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극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수와 극대를 이계도함수로 판별할 수도 있다. 이 얘기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이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 뭐야? F'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F'X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거나 모든 실수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없어졌는데 요즘은 안 쓰는데 이제 선생님 때는 썼어. A가 뭐냐면 올의 뜻이야. 올. 모든. 모든 x를 갖다가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x란 뜻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항상 증가하니까, 그치? 극값을 갖지 않겠죠? 부호가 안 바뀌니까. 또는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분하고 봐야죠? 미분하면 a 마이너스 2 나오고 사인 2x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돼. f 프라임 x가 이건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든가 아니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지? 자, 그래프 그리면 네 칸 자르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삼각함수를 할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네 칸을 자르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최대 최소값이죠? 1,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가 2잖아. 그렇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이죠. y의 곱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x축 대칭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원점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가? 이게 뭘 그린 거야? 요거를 그린 거지. 괜찮죠? 이게 이제 x축이야. 그리고 여기가 2x니까, 여기가 파이죠? 그렇지?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고, 여기는 원점이고, y축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이제 여기가 a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a만큼 올리는 거지.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전부 양수이거나 전부 음수여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양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마이너스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0이 되잖아. a가 2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a가 2면 0이 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혜빈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은 a는 2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 네 칸 잘라서.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괜찮지?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부호 따지기도 쉬워요. 네 칸을 왜 자른 거야? 한 칸이 4분면이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삼각함수 부호 따지기도 쉽잖아. 얼싸 안고 이렇게 따지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오케이죠? 또 29번. 59번? 59번. 극값을 가질 때 이 말이죠.
0이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되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죠. 그럼 미분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x 제곱분의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4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학 계산로 이적분 곱기곱수 50번. 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통분하겠죠?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모는 부호가 안 바뀌지? 이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부호가 바뀌는 건 분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k 이게 0이 되는 값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죠? 쉽게 얘기하면 요게 뭐야 돼? 요게 근이 존재해야지? 그렇죠? 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2차니까 서로 다른 두 분이야 되겠지? 중근이면 안 되죠? 부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지? 음, 판별식 t.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k가 4x제곱 플러스 k니까 4ac 16k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k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다가 답이네. 이렇게 되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기는 b제곱이 0이니까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k는 0보다 크다. k는 0보다 작다. termin했겠죠? 음, 오케이. 또, 오케이. 자, 우리 극대 극소까지 했습니다. 전에 밑에들은 이제 미적분이 없어졌는데, 참, 여러분은 마지막에 세대야, 낀 세대네. 그죠? 재수하기도 힘들고, 무조건 가야 되네. 이제 무조건 가야 돼. 선생님 때도 그랬어. 선생님 갈 때 본고사가 없어졌어. 선생님 전까지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예비고사 시대가 선생님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 그러니까 입시가 다 바뀌었어. 그래서 본고사 할 때는 두 번 봤습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수능 때는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예비고사 시대니까 한 번 보고 끝이야. 한 번 못 보면 대학 못 가는 거야. 어, 그런 세대가 꼭 있어. 선생님 때도 그런데 여러분 때도 그러네. 자, 오늘은 이제 극대극소를 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해야 돼.
안 한 거 있나? 극대극소 안 한 거 다 됐나? 어디까지 했습니까? 무리함수까지 주어. 유리함수, 무리함. 무리함수, 유리무리, 여기까지. 여기 할 차례야? 네. 66번. 극값을 구하시오. 극대극소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 부호 바뀌는 거 찾으면 되죠. 자, 미분에서 f'x는 앞미분 2x, 2x 플러스 x제곱 뒷미분 이렇게 되지. 언제나 지수함수가 있을 때는 지수함수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자, 2의 x는 항상 양수값이니까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극대극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2, 는 0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0이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 극소겠네. 이해되지? 음.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니까 4, 2의 마이너스 2승, 그럼 얼마야? 2의 제곱분의 4죠. 이게 극대. 그 다음에 0일 때, 0이면 0이죠. 이게 극소.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어려울 거 없죠. 자, 2번. 자, 미분합니다. f'x, 몫의 미분법. 자, 2번은 뭐가 있어? 정의역이 있죠. 그렇죠? 로그가 있으면 언제나 정의역이 있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x제곱,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고, x분의 1,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lnx,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f 프라임 x, 자, 이거는 1 마이너스 lnx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이게 0이 되려면 x가 2야죠? 그렇죠? x가 2일 때. x가 2보다 크면 이게 더 커지니까 음수가 되겠지?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극대값이겠네. 괜찮죠? 그래서 극대값이 x가 2일 때야.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x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오케이죠? 자, 지수로그가 제일 쉬워. 지수로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이제 다항함수가 껴도 별로 어렵지 않아. 항상 제일 화가 나는 게 삼각함수야. 뭐든지 삼각함수하고 연결되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부호 따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계산도 쉽지 않고, 그래프도 어렵고, 그치? 그래프도 막 그리고 나면 개발 소발 막 이렇게 되잖아. 삐뚤삐뚤 해가지고. 자, 66-1번인 것이에요.
다 했습니까? 음, 자, 1번. 극소가 극소가 얼마? 1, 2. 어디에서? 1에서 x가 1에서 극소가 2. 맞아요? 2번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 4, 네, 2분의 1에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삼각함수. 자, 극값을 구하시오.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f 프라임 x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0이 되는 값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x는 2분의 1이죠. x는 0에서 2파이니까 한 바퀴야. 자, 어떻게 해라? 몇 칸 잘라라? 네 칸 잘라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최대값 1, 한 칸보다 조금 크게 하세요. 이거는 조금 작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원점, y축, x축. 자, 코사인이니까 어떻게? 코사인이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쵸? y는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0이 되는 값 두 개를 구해야죠. 눈으로 봐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파이라는 건 알겠지? 그치? 주기가 2파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파이겠다. 좌우 대칭이니까. 그쵸? 가운데가 파이잖아. 두 분의 합은 평균값이 파이니까 더하면 2파이지. 자, 그 다음 코사인의 2분의 1이 얼마야? 3분의 파이죠? 60도잖아?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얼마겠어? 3분의 5파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 넣어봐야죠? 그렇지. 3분의 파이보다 크면 플러스죠? 위에 있잖아. 그렇죠? 코사인이. 그래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 왼쪽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 사이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대값, 이게 극소값. 물론 두 값을 구해보면 큰 게 극대고 작은 게 극소겠지.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따질 수 있다. 자,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자,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f 3분의 5파이 넣으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면 어디야? 사사분면이죠? 사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복잡하지만 할 수 있지. 그죠? 자, 2번도 봅시다. 자, 2번 고배미분법 써야죠. 앞미분 코사인 x,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x는 0에서 파이까지. 따라오셨죠? 자, f 프라임 x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함수가 항상 삼각함수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해줘야 돼.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첫 번째, 답을 통일한다. 두 번째, 함수를 통일한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두 배각 공식이죠? 코사인 두 배각 공식. 코사인 2x지? 맞습니까? 코사인 2x야. 자, 이제 코사인 2x가 0이 되는 값 구해야죠? 그렇죠? 꼭 해줘야 될 게 뭐야? 2x의 범위니까 2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죠. 그렇죠? 0에서 2파이를 해줘야 돼. 자, 코사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위에는 1, 밑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y축,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괜찮죠? 이렇게 봅니다. 자,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이게 2파이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x가 얼마? 2x가 2분의 파이, 2x가 얼마? 2분의 3파이. 그래서 x는 얼마? 4분의 파이, x는 얼마?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구할 수 있죠? 이미 여러분은 수원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 까먹을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삼각함수. 항상 풀 때 이렇게 풀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 잊어먹지 마. 그럼 굉장히 여러분이 편합니다. 그래프 그릴 때도 편하고, 부호 따질 때도 편하고, 그래프도 안정되게 그릴 수 있고. 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넣으면 되죠? x에다가 4분의 파이 넣어야죠? 극대극소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넣어야죠. 4분의 3파이 넣으면 얼마입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4분의 파이니까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네. 그렇죠?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어, 극대극소가. 음.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 항상. 자꾸 여러분이 해봐야 돼.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 오늘 또 해야 될 게 이제 함수 그래프를 배울 건데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삼각함수가 어려워. 항상 복잡해. 자, 밑으로 내려가서 67-1번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는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시험을 어렵게 내면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예전에 그 선생님을 가르치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0점대, 80점대니까 애가 보통 이제 3등급 아니면 4등급 대신 그렇게 나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첫 시험 봤는데 또 80점대야. 근데 등급은 2등급이야. 또 2학기 때 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미적분이 들어가는 거죠. 또 80점대 점수는. 그게 1등급이 나와.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뒤쪽. 그럼 학교에서는 어디 나가? 수업. 시간의 분경시. 작성. 그렇습니까? 67-1번.
예주. 모르겠어. 또, 혜빈. 일, 0이랑 1, 두 개야? 일, 두 개. 1이 두 개 나와. 음. 자, 미분해야 되겠죠? 합성함수니까, 이 사인 x, 그리고 속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두 배가 공식이죠? 사인 2x죠? 그렇죠? 사인 2x가 0이다. 원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요 안이 x가 아니고 x에 관한 다항식이면 치환하는 거야. 2x를 t라고 치환해. 2x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2x니까 0에서 4파이가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sin t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야. sin t가 0이 되는 값. sin t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건데 0에서 4파이니까 두 바퀴죠? 한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니까 몇 칸을 걷는 거야? 8칸을 걷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이렇게. 그리고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여기는 t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y축.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사인 값이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괜찮죠? 그럼 0이 되는 값은 여기, 여기, 여기죠. 그렇죠? 여기는 두 군데가 비어 있잖아.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는 3파이. 그래서 t는 파이, t는 2파이, t는 3파이. t가 뭐야? 2x죠? 바꿔줘야지. 2x는 파이, x는 2분의 파이. 이렇게. 2x는 2파이, x는 파이. 2x는 3파이, x는 2분의 3파이. 그리고 부호를 조사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괜찮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치환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2분의 파일 때, x가 파일 때, x가 2분의 3파일 때 그 값을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2분의 파이 90도니까 1이죠? 1. 파이, 파이 0이죠? 이거 1이죠? 2분의 3파이 제곱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극대값은 1이고 극소값은 0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괜찮지? 응.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수원 시간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가 아니고 X에 관한 다항식일 때는 언제나 치환해서 치환하면 꼭 여러분이 따져줘야 될 게 뭐야? 변역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와야 돼. 그럼 0에서 4파이니까 두 바퀴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 0이 되니까 찾아서 치환했으니까 원리대로 돌려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2번 대보세요.
뭐, 루트가 루트 3, 독소가 루트 4. 오케이. 맞아요? 안 해줘도 됩니까? 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함수의 극값과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항상 나오죠. 이제 거꾸로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x는 위에서 극소값 4를 갖는다. 이런 내용만 나오면 이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값은 두 개죠. 그래서 f2는 4다. 그 다음 극소값이니까 f'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연립 풀어서 a, b 구한 다음에 극대값도 구하세요. 이런 뜻 아니겠니? 그렇지? 그래서 자, 연립 풀어봅시다. 2 집어넣으면 4다. 2a 플러스 2분의 b는 4다. 그 다음 f 프라임 x는 a 플러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이거는 0이다. 그래서 f 프라임 2는 a 마이너스 4분의 b죠.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식두개 나오죠. 괜찮지? 어. 자,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2 곱하면 4a 플러스 b는 8이다. 4 곱하면 4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네. 연립 풀면 더하면 8a는 8이다. a는 1이다. 그럼 b는 4겠죠? 괜찮죠? a는 1이다. b는 4다. 자, a가 1이니까 fx는 x, 그 다음에 b가 4니까 플러스 x분의 4죠? 괜찮죠?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1이고, x제곱분의 마이너스 4죠? 통분하면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죠? x제곱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분모는 부호 안 바뀌죠? 부호가 바뀌는 건 분자에서 바뀌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 극소지 뭐를 구해라? 극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으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밑에 자, 똑같은 문제인데 2번만 풀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죠. 한 별씩 쓰란 얘기겠죠. 한 사람 얘기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크다. 오케이. 예주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 했습니다. 드디어 한 단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미분의 마지막이죠. 곡선의 오목과 볼록, 곡선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곡점, 전부 다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불러, 변곡점,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을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와 변곡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이제 그걸 나오고 나면 뭐를 하자? 그래프를 그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곡선의 형태를 알아보는 것도 뭐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거야.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떤 작업을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 극대극소를 통해서 증가함수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값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극대극소 값을 구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곡선의 형태를 정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해되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최대치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최대치수를 구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방정식과의 관계가 나오겠지?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실수 x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수트에서 했던 거 생각나지?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 시간, 속도, 거리가 나오겠지? 그죠? 수트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속도, 거리가 나오는데, 미적분에서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수트에서는 X축에서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렇죠? 이거는 축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어렵겠죠? 그렇게 나오고 나면 미분이 끝납니다.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치? 할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부터 알아봅시다. 자, 오목과 볼록에 대한 정의야, 이게. 어떤 구간, y는 fx의 위에 임의의 두 점 PQ에 대하여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 자,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여기 있는 이 곡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아래에 있다면, 아래쪽에 있으면,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는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또는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헷갈리잖아.
한 가지만 가지고 외우는 게 좋죠. 이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에서 익숙하잖아.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익숙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밑에 있는 곡선 부분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죠?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 이렇게 하자.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직선 PQ보다 위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임의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을 그렸을 때 곡선 부분이 아래에 있니 위에 있니 이 뜻이죠?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다,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그럼 이제 임의 두 점을 다 잡아봐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위로 볼록이고 어디서부터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임의 두 점을 임의라는 건 어떤 뜻이야?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위로 볼록이고 어디서부터 아래로 볼록인지는 이것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자? 밑에 있는 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풀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풀자. 자, F2'X가 양수이면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자, 우리가 삼차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자, 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요게 극대죠. 위로 볼록이죠. 요거는 극소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곡선의 형태가. 그렇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점이 있어.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변곡점, 변한다. 뭐가? 곡선의 형태가. 이런 뜻이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변곡점은 2'X가 0이 되는 값입니다. 2'X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극대극수처럼. 알겠죠? 왜냐하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부호가 바뀌어야지 곡선의 형태가 바뀌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이게 위로 볼록이야. 이걸 뭐라고 하자? 위로 볼록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라고 하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자. 색깔을 맞춰 썼으니까 이것도 맞춥시다.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자.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극대값이야. 이게 극소값이야. 그쵸? 자, 우리는 극대극소 F'X를 가지고 따질 수 있죠. 그쵸? F'X가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이 극대극소잖아. 증가니까 플러스,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뭐겠어? 변곡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y는 F'X의 그래프다. 자, 우리는 지금 뭐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뭐를 이용해서?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괜찮죠? F2'X는, 2'X는 F'X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치?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2'X잖아? 그치? 그래서 2'X는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로 바뀌죠? 그렇죠?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로 바뀌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지? 이게 X축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죠?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여기가 2'X가 0이 되는 값이죠?
그것은 부호가 바뀌니까 이게 뭐야? 변곡점이죠? 자, 그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극대값 있죠? 여기 있는 극대값은 뭐가 돼? 음수가 나오죠? 2'x. 2'x에다가 여기 있는 극대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x가 음수일 때가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극소값을 넣어보면 양수죠? 그렇죠? 여기가 극소값이야. 이 극소값을, x값을 여기다 넣어보면 양수가 돼. 양수가 돼. 2'x에다가 넣어봤더니 양수가 된다. 그렇지? 그건 뭐다? 극소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f'(x가 0이 되는 두 값을 0이 되는 두 값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가 음수야. f 알파가 음수면 뭐다? 극대다 이런 얘기죠. 극대다 이 말은 뭐야? 위로볼록이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베타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양수야. 그 말은 뭐야? 극소다. 극소는 어떤 뜻이야?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x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다? 극대, 극소를 알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따지기가 불편해. 그렇죠. 막 섞여 있으면 불편합니다. 잘 안 나와. 그럴 땐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미분해서 이 f'x가 0이 되는 극대극소의 후보를 집어넣어 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f'x가 양수면 이차함수처럼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f'x가 음수면 이차함수처럼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대는 뭐다? 극대는 위로 블록이다. 극소는 아래로 블록이다. 그걸 갖다가 2'x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 그치? 또 2'x가 0이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또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을 뭐라고 하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 판단하는 방법 쭉 여기 설명한 내용이 선생님 지금 수업한 내용입니다. 자, 변곡점,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 2'x가 0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 뭐 위에 다 설명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y는 fx가 위로 볼록하면 2'x가 음수야. 그렇죠? 위로 볼록하면 2'x가 음수고 아래로 볼록하면 2'x가 양수야. 그렇지? 그래서 a, fa에 대하여 좌우에서 2'x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2'x가 0이 되는 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2'A가 0인 A의 값을 구하고 x는 A의 좌우에서 2'X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은 무조건 0이 되는 점이 아니라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극대극소하고 똑같은 얘기지? 극대극소도 f'x가 0이 되는 값이 아닌가? 부호가 바뀌는 점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한편 곡선 y는 fx에 대해서 2'x 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인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야?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를 보자는 얘기야? x 4승의 그래프를 보자는 거야. x 4승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미분했어. 그럼 f'x가 4x 세제곱이 됩니다. 두 번 미분했어. 12x제곱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이차함수니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렇죠? 0이 되는 값에서 부호가 좌우해서 안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x 0,0의 원점이 변곡점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점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해되죠? 자, 변곡점이면 2'x가 0이다. 하지만 2'x가 0이라고 해서 변곡점은 아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뭐를 보라는 얘기야? 2'x를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2'x가 양수니, 0이니, 음수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2번 미분해 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미분하면 fx라고 합시다.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32x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미분해야지. 2'x는 그 다음에 12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조사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 12로 묶으면 n이 4로 해야 되나? 3x제곱 마이너스 4 1은 4, 4, 12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 3x, x 어떻게 돼? 합이 4하고 2 안 되지?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게 문제를 냈을까? 이제 36 x 12x제곱 어디? 38에 24? 아, 여기 또 있구나. 36이네. 바보. 36. 여기가 36. 그러면 12로 묶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xx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겠죠. 2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0이 되는 값에서 바뀌죠. 그렇죠? 이게 변곡점. 이거는 뭐야?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 곡선 형태가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뀝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 2'x 그래프를 왜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싶어. 여기는 이제 4차원색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일단 f'x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극대극소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에 묶으면 x 세제곱 4x로 묶으면 되겠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르게 24 플러스 4구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4x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3하고 0이니까 0하고 3. 그래서 여기서 중근을 갖죠. 그럼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중근이니까 튕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여기 3이 되는 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죠? 자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올라가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잖아.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이 뭐야? 변곡점이지. 이 변곡점이 이거란 얘기야. 2라고 3. 아래로 볼록이다가 바뀌는 거야.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 했다가 또 아래로 볼록으로 또 바뀌죠? 이렇게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변곡점이라는 얘기지. 이해 가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x가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아주 세밀하게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어딘가부터 바뀌는데 그게 어디니? 이런 얘기지. 사실은 우리는 관심 없지. 그렇죠? 뭐 이게 어디서부터 바뀌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다시 또 3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자, 69-1번에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라는 얘기지. 예주는 다음 집에 핀이 몇 개야? 이거요? 색깔별로 다 있어. 몇 가지 색 있어? 3개 있어. 세 개. 내가 본 게 녹색, 노란색, 또 하나 뭐였더라? 파란색. 파란색.
보세. 음, 1번. 1분. 2를 기준으로 1이 변곡점이 네. 변곡점이 1이고 그 다음에 네. 왼쪽은 변곡점의 왼쪽은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야지. 오, 오목 네. 1보다 작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증간표를. 1번 y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 프라임 x는 2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6이죠? 6x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x는 1이겠죠? 0이 되는 값이? 여기도 1이죠? 0이 되는 값이? 자, 여기가 x, 여기는 f 프라임 x, 여기는 f2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2를 기준으로, 그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이거죠? 맞아? 이렇게 돼. 2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도 1이네. 이것도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니? 왼쪽에서 플러스죠? 완전 제곱이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1의 왼쪽이 플러스지. 오른쪽도 플러스고. 2 프라임 x는 이건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가 1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증가함수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지, 올라가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그래프는 두 개 아니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니? 위로 볼록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f 프라임 x가 양수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왼쪽,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몰라. 그렇지? 근데 2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알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네?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2 프라임 x의 그 부호를 알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이거는 변곡점이고, 이거는 플러스니까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인데 여기도 플러스야. 그렇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증가함수라고 하더라도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간표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야.
2번도 진관표를 가지고 곡선의 형태를 조사를 해보세요. 이번에 각도가 두 개. 2번에 좌표 2개, 예, 2'x가 0이 되는 값 2개입니다. X가 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X 3 음, 나왔어. 그게 이제 이계도함수가 변곡점이 0이 되니까,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봐야죠. 네. 음, 그냥 간단한 거 넣어봐. 왼쪽은 그냥 마이너스 1 넣어봐. 어머, 오른쪽은 0 넣어보고, 그치? 또 저쪽 오른쪽은 1 넣어보고, 음, 그게 제일 빨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2번. 2번도 증간표를 만드세요. x, f 프라임 x, f2 프라임 x, fx 이렇게. 그래서 얼마? 3분의 마이너스로 투3 가운데는 0, 여기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이건 2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고 이거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다. 이 뜻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일치하니까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니까 여기가 플러스니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니? 맞아? 부호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여기는 플러스고 이렇게 증간표를 만드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플러스잖아. 증가죠? 근데 플러스잖아.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잖아. 증가죠? 마이너스잖아.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해되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야. 감소잖아. 감소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감소니까 이렇게 생겨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감소인데 이거는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감소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증가함수 그래프는 이렇게도 증가고 이렇게도 증가인데 이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감소함수는 이렇게도 감소고 이렇게도 감소인데 이거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2'x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3번도 했습니까? 자, 3번. 자, 3번도 증간표를 그려볼까요? x, f 프라임 x, f2 프라임 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죠. 자, 3번. 뭐니? 네. 두 개. 어, 두 개, 하나, 두 개. 그래서 얼마니?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일 때네? 그쵸?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일 때 0 하나죠? 직선이니까, 양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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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플러스죠.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니? f 프라임 x는 그것도 하나네? 마이너스 2네? 그쵸? 2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 하나야. 그리고 직선이니까, x 플러스 2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음. 자, 감소야. 감소면서 위로 볼록이야. 감소면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소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감소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증가야.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얼마인지 알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곡선이 바뀌는지 알 수 있지. 세밀하게 그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자, 4번 됐습니까? 음, 자, 4번. 4번. x, f 프라임 x, f2 프라임 x, fx. 자, 어디야?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2파이야? 2파이, 이 앞에는 0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여기서 0이죠? 여기서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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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안 바뀌네. 그치? 2 프라임 x는 두 군데서 0이죠? 두 군데서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증가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증가인데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증가인데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뭐를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1이 1,1이 이 곡선 위에 변곡점일 때 결국은 어차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F1은 1이겠죠? 그 다음에 F2'1은 0이란 얘기죠? 그럼 AB 나오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죠? 다음 함수니까 어렵지 않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70-2번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끝냅시다.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니까 똑같죠?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f 프라임 1은 0이라는 얘기지? 변곡점이니까 2 프라임 2분의 1이죠? 이 뜻이죠.
A, B는 얼마 나와? 2는 2랑 마이너스 5. 괜찮죠? 나머지 뭐 극대값은 x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넣으면 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 전까지 했습니다. 숙제는 미적분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극대극소까지 했죠? 함수 그래프를 아직 안 해서 숙제 없습니다. 괜찮지? 화 안 났죠? 네. 테스트. 옆쪽에서 좀 해주세요. 가운데 방에서. 음.